때는 2006년 11월 16일 오후 2시경 112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언니가 숨을 안 쉬는데 아무래도 죽은 것 같아요. 아이고. 언니가 숨을 안 쉬어요? 신고자는요,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날 낮 12시쯤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전화도 꺼져 있어서 직접 언니 집으로 찾아간 거라고 했습니다. 벨도 눌러보고 불러도 봤는데 이게 대답이 없으니까 혹시나 하고 문고리를 돌려봤더니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고 했고요. 심상치 않네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현장 상황은 어땠나요? 원룸이었는데요.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벽면에 보이는 장롱이 활짝 열려 있었고요. 바닥에는 보석함과 가방, 옷가지들이 막 기엄켜 있었는데 가방마다 지퍼가 모두 열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 언니의 상태는요? 침대에 이불을 가슴까지 덮고 있는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이불을 들춰보니 마치 자다가 급사한 것처럼 폭행이나 다창의 흔적도 없이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어머. 체온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2~3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고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요? 피해자의 목에 가는줄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요. 1차로 시신을 확인한 거만이 말로는 경부 압박 기숙사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경부. 공부 아빠. 그런데 시신에서 이상한 게 하나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한 거요? 시신에서 이상한 게 있을 게 뭐가 있죠? 거만이가 시신의 상태를 보려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벗겼는데 허벅지 안쪽에 정액이 묻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건이 복잡해지네. 정액이 묻어 있어요? 그럼 피해자가 강간까지 당한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강제로 성범죄를 당한 흔적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 성폭행 사건의 경우 범인의 피해 여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이나 팔 부위에 멍이 생기는데 피해자는 멍자국 하나 없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정말 이상했던 건 피해자 몸에서 사망 직전 성관계를 하는 적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것도 무슨 또 말이죠? 뭐지 그럼? 정액이 묻어 있는데. 아니 그럼 범인이 일부러 정액만 남기고 갔다고요? 그러면 걸릴 텐데. 그러니까 왜요? 지금 정황으로 보면 DNA로 자신의 신원이 밝혀지거나 체포될 거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굳이 남길 이유는 굳이. 없거든요. 피해자한테 저항은도 없고 결박흔도 없어요. 이런 걸 본다면 이미 사망을 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정액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찾아봐야 되냐면 지우려고 했던 흔적이 무엇이고 또 굳이 남겨두려고 했던 흔적들은 또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범행 동기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일단 지금까지 정황으로 본다면 강도의 목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정액을 남기고 옷을 먼 상태로 입혀놓고 간 것은 현장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수사 방향을 좀 어지럽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꾸며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DNA가 자기의 신원을 확인하고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한 행동이라고 본다면 아주 중범죄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해서 최근에 출소한 범죄자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애초에 강도를 목적으로 들어와서 사람까지 죽이고 성범죄로 꾸미고 도망갔을 네. 거다. 참,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대체 뭘 얼마나 훔쳐간 거죠?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옥장에서 꺼낸 걸로 보이는 보석함이 텅 비어 있는 데다 지갑도 손을 댔는지 현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도 없어서 위치 추적을 해봤더니 집에서 이미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싹 다 가져간 것 같은데요. 휴대전화는 왜 가져갔을까? 뭐 팔려고? 좀 의아하네요. 그 밖에 범인이 남기고 온 다른 흔적은 없었나요?
강제로 문을 연 침입 흔적도 없었고요. 족적이나 지문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바닥에 뭔가로 닦은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 범인이 모두 지우고 간 걸로 추정됐습니다. 정액은 남겨놓고 지문이란 족족은 지우고 갔다. 근데 범인이 어떻게 집에 들어왔다는 거죠? 피해자가 문을 열어줬던 건가? 침입의 흔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범인이 면식범이었다고 해도요. 목을 조르게 된다면은 몸부림을 쳤을 거고 이 목숨을 다투는 순간에 뭔가 이 비명이라도 지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혹시 이웃들은 이상한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하던가요? 네,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수상한 사람을 목격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CCTV가 없어서 이 집에 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복잡한 현장 때문에 범인의 윤곽이 좀처럼 잡힐 것 같지 않았는데요. 신고자의 입에서 뜻밖의 얘기가 터져나오면서 응? 유력한 용의자가 드러납니다. 뜻밖의 이야기요? 뭘까?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사망한 40대 피해 여성을 이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이 씨가 1년 정도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최근 둘 사이가 심상치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싸움도 잦았다고 했고요. 이유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남자친구와 자꾸만 헤어져야겠다는 말을 이 씨가 최근에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팀장님이 이 씨 남자친구를 만나보기로 하고 저희는 계속 현장 주변 탐문을 이어갔죠. 남자친구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 씨가 사망한 사실부터 전달했는데 굉장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놀랐다는 얘기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둘 사이가 안 좋았다고 했던 건 인정했나요? 네, 최근 들어 자주 싸운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 물어도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떳떳하게 얘기를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씨의 남자친구가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씨가 헤어지자고 한 거군요. 맞습니다.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요. 이 씨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 말다툼은 있었지만 크게 뭐 싸운 적은 없었다고 했고요. 이 씨가 한 달 전에 건강 문제로 일을 잠시 쉬게 돼서 월세도 대신 내주고 있었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이 씨가 사망한 그 시각에 뭘 하고 있었는지. 일 때문에 지방에 다녀왔는데 그때 직원도 같이 갔었다고 했답니다. 일 때문에 지방에 갔다 왔다. 지방 출장을 직원과 함께. 그러면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는 얘긴데요. 남자친구가 범인일 가능성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이웃의 진술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진술이요? 그럼 남자친구가 범인이 아니에요? 다른 목격자가 있었나? 그러게요. 근데 아까는 사실은 뭐 수상한 사람도 못 봤다라고 이웃분들은 증언을 했다고 들었는데 또 뒤늦게 뭔가 증언이 나온 모양이네요. 피해자 이 씨와 같은 원룸 건물에 살던 이웃이 사건 당일 오전 11시 반쯤 누군가가 그 건물에 현관문을 두드리고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현관문을 집집마다 두드리고 다녀요? 이건 너무 수상한 건데? 근데 수상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게요. 시간대가 또 오전 11시 반이라고 하는 거 보면 범행 추정 시간이 맞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누구였다고 하던가요? 가스 검침원이었습니다. 가스 검침원이요? 검침원. 저는 사실 이거 투입됐던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아, 교수님이 투입이 돼요? 아, 그 아까 시작할 때 연쇄 범죄를 해결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뭔가가 또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근데 갑자기 가스 검침원이 뒤늦게 왜 나와요? 뭔가 수상한 게 있었나 본데요? 가스업체 유니폼을 입고
가스 노출 점검기에 서류까지 들고 있어서 방문 당시엔 이상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같은 건물에 살인 사건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뭔가 수상했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점검기를 가스 레인지 밸브에 대보고 계량기도 확인하는데 그 검침원은 눈으로만 대충 훑어보고 서명도 안 받고 갔다고 합니다. 그 가스 검침원이 방문했던 집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놈이 범인이란 확신이 드는 겁니다. 확신이 들어요. 확신이요? 왜요? 그 가스 검침원이 방문했다가 그냥 간 집들이 남자 혼자 사는 집이거나 누군가가 함께 사는 집이더라고요. 만약 이 가스 검침원이 피해자 집을 방문했다고 가정했을 때 혼자 사는 여성은 이 피해 여성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음. 그러면 가스 검침원인 척하고 혼자 사는 여성을 찾아다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물색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 가스 검침원 어떻게 생겼다고 하던가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을 자세히 본 주민들은 없었는데 30대 초반에 키가 1m 75cm 정도 돼 보이는 남성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가스 업체인지 알아냈나요? 네, 유니폼에 적혀있던 가스업체로도 전화를 해보고 천안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 가스업체에 다 연락을 돌려봤는데 가스 검침원은 여성만 고용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그놈이 범인이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범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뭐 대략의 나이대, 키 정도인 건데 이놈을 어떻게 찾죠? 그런데 아까 전에 범인이 훔쳐간 것 중에 그거 왜 가져갔지? 했던 게 있었잖아요. 휴대전화. 판매하려고 했나? 막 이랬잖아요. 이 피해자 이 씨의 휴대전화가 켜집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이었는데요. 10분도 안 돼서 다시 전원이 꺼졌습니다. 서울? 범행은 천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용은 안 했죠? 딱 한 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전화가 정말 범인 손에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이상해요. 번호가? 왜요? 무슨 번호였어요? 070-700번으로 시작하는 유료전화에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성인 전화방 번호였습니다. 왜? 진짜 범인이 건 거면 이거 완전 미친 거네. 이네. 그러니까 이놈이 내요금이 아니니까 피해자 휴대전화로 그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거 아니에요. 성인 전화방을 이용을 했다면 이게 성인 인증을 해야 이용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네. 만약 피해자의 정보로 인증을 한 것이라면 범인이 한 게 맞는 거죠. 아니 범인이 맞다고 하더라도 설마 피해자 주민번호로 인증을 했을까요? 분명히 수사 중인 걸 알 텐데. 성인 인증을 받은 사람이 확인이 됐나요? 지금이면 피해자 전화가 켜진 시간에 해당 성인 전화방에서 성인 인증을 거친 이용자들을 확인하면 바로 나오겠지만 당시에는 또 시스템상 그런 기록이 저장이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성인 인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조차도 이용해보지 않으면 모르던 때였거든요. 2006년이니까 그렇죠. 요즘처럼 시간대 접속 기록 이런 건 꿈에도 못 꿀 시기였네. 2006년이네요. 네, 2006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성인 전화방으로 전화 걸었던 한 달치 이용자들 중에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했던 노원구 상계동 지역만 빼고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 인증은 어떤 방식으로 했냐 다 물어봤죠. 근데 아무래도 성인 전화방을 이용하는 걸 떳떳하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겠지요. 네, 그렇겠지. 아무래도 당당하게 얘기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용한 거는 다 검은 속내가 있었을 테니 그렇죠. 네. 쉽게 얘기 못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포털 사이트에 메일로 로그인을 했더니 따로 인증조차 없이 바로 연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포털 사이트 메일을 만들 때
이미 인증을 한번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만 되어 있으면 바로 연결이 됐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때 성인전화방 업체에서 누가 인증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기록에 없지만 인증 후에 전화 연결이 되는 순간 인터넷 IP는 기록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켜졌던 시간대 노원구 상계동에서 접속한 기록을 모두 달라고 했죠. 그러고 보니까 상계동 한 PC방에서 네트워크 아이디로 성인 인증을 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하셨나요? 바로 PC방으로 가서 CCTV부터 확인을 했는데 30대 초반의 어떤 남성이 이용을 한 겁니다. 내부에 협조받아서 인적사항 확인하고 통신기록 전과 다 떼보니까 느낌이 확 오는 겁니다. 당시 나이 33살. 강도살인 등 전과 5범으로 원룸살인 사건 약 1년 6개월 전 단톡방으로 출소한 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 유력 용의자를 최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때 절도로 소년원에 2차례나 갔다 왔고요. 18살에는요. 차를 훔쳐갖고 아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가 딱 끝나자마자 20살에 강도 살인을 또 저지릅니다. 아, 참. 미성년자 때부터 절도에 손을 댄 사람이네요. 아휴. 그럼 20살에 일어났다는 그 사건은 누굴 어떻게 한 거예요? 친구랑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노상에서 데이트하는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도 행각을 벌였는데요. 한 피해자가 반항을 하니까 최 씨가 피해자를 붙잡고 공범인 친구가 칼로 찔러 살해를 한 겁니다. 그걸로 징역 14년을 받고 교도소에서 12년을 살다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장소가 보면 노상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 노출되거나 목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망설임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범죄 형태예요. 연쇄성을 띠고 있는 아주 위험한 범죄라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최 씨 인적사항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기적 위치를 확인했더니 사건 추정 시간대에 현장 인근에 있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야, 그러면은 진짜 최 씨가 범인이었어? 그러게요. 결국 교수님 말씀대로 90년대 초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10년을 넘게 있다 보니 DNA로 네. 범인을 찾아내는 기술이 있다라는 것조차 생각 못했을 거예요. 네. 천안에는 또 어떻게 간 거예요? 무슨 연고로? 강도살인으로 출소한 후에 천안에서 잠시 살았던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 형사가 최 씨의 이름을 듣더니 자기가 잘 아는 조폭이랑 아는 사이 같다면서 맞는지 확인 전화를 했더라고요. 조폭이랑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된 적이 있는데 조폭한테 보호를 좀 받으면서 심부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피해자 전화가 한 번 더 켜지는 겁니다. 그것도 상계동에서요. 근데 상계동에 왜 계속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고. 최 씨의 거주지가 상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켜진 곳으로 달려갔는데 웬 노숙인이 전화를 들고 있는 겁니다. 길에 버려져 있어서 주웠다고 했고요. 전화기를 이제 드디어 버렸어. 뭔가 눈치를 챘을까요? 설마 그 조폭이 최 씨한테 알려준 건 아니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았는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 조폭을 어쩌면 미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씨병의로 된 전화기를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면서 계속 움직이는데 점점 천안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조폭이랑 분명 천안에서 만나겠다 싶어서 양쪽 다 위치 추적 걸어놓고 저도 바로 천안으로 쐈습니다. 양쪽 다 위치 추적을 걸어놓은 네,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둘이 만나고 있었어요? 네. 둘이서 천안의 한 편의점 앞에서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덮쳐서 검거했습니다. 아, 잡았네요. 참.
최 씨가 순순히 인정 안 할 것 같은데. 전과자라. 그러니까요. 원룸 사건 현장에는 자기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잖아요. 최 씨가. 절대 부인 못할 뭔가를 들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 씨 휴대전화 기록을 모두 뒤져 확실해 보이는 걸로 하나 찾아냈습니다. 누군가 통화를 한 모양인데 그럼 혹시 공범? 공범? 맞습니다. 범행 추정 시간대에 같은 기지국에 잡힌 전화번호가 하나 있었는데 동갑내기 남성이 있더라고요. 공범으로 일단 던져보자 하고 최 씨한테 가자마자 걔 어딨냐? 너네 같이 했잖아. 그러니까 최 씨가 멈칫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둘이서 한 게 맞다고 바로 털어놓길래 그 길로 공범도 체포를 했죠. 뭐 돌아갈 필요도 없이 아주 결정적인 걸 던지신 거네요. 네. 네. 전국을 찌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알고 있으니 이제 불어. 이거잖아요. 네. 지금부터 최 씨와 범행을 저지른 이 공범을 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 씨는요, 대학을 졸업하고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사기 혐의로 형을 살았던 전과 이범이라고 합니다. 아하. 참. 그럼 그렇게 해서 둘이서 또 교도소에서 만난 건가요? 아닙니다. 강 씨가 운영했던 사채 사무실에 최 씨가 돈을 빌리러 갔다가 만났다고 했습니다. 최 씨가 빌린 돈으로 강 씨한테 역투자를 했는데 그게 쫄딱 망하면서 둘 다 돈이 필요하게 되자 범행을 모의했다고 했고요. 야, 사업을 망했는데 왜 범행을 모르게? 그러게. 둘 중에 가스 검침범은 누구였던 거예요? 공범인 강 씨였습니다. 아, 강 씨였구나. 가스검침원으로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하러 다녔고요. 최 씨는 건물 계단에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강 씨가 가스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최 씨한테 전화를 하면 둘이 닥치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야, 이건 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망한 피해자가 어떠한 저항 한 번 못 해보고 살해당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 야, 저 두 사람이에요? 예, 모자 쓴 저 두 사람입니다. 검침원으로 위장에 침입을 해서 칼을 들이밀으면서 팔로 목을 감쌌군요. 아유, 피해자가 지금 침대에 엎드려져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굴이 묻히니까 소리를 질러도 이게 아무도 못 듣죠. 컴퓨터 인터넷선으로 최 씨가 뒤에 들어오자마자 랜선으로 바로 목을 졸랐던 거네. 네. 거기다 강 씨까지 살인에 가담을 한 거고요, 결국. 랜선은 피해자 집에 있던 거였나요? 아닙니다. 랜선도 최 씨가 미리 준비한 거였습니다. 아이고. 피해 여성이 자신들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살해했다고 진술했고요. 기가 막혔던 건 살해하고 도망갔다가 1시간 뒤에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뒤에요? 다시? 그 현장에? 아니, 진짜 이거 뭐하는 들이야. 그러니까 길에서 사람도 죽이더니 진짜 겁도 없는 들이네. 그러니까요. 피해자를 위협할 때 쓴 칼을 두고 와서 아하. 챙기러 갔다고 했습니다. 다시 간 김에 걸레로 지문이랑 족적을 지우고 피해자 바지를 벗겨서 정액을 남겼다고 했고요. 에휴, 진짜. 아, 참 이런 얘기 그렇지만 멍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죠. 흔적을 없애겠다고 들어와서 DNA를 남긴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어이가 없고 인간들아.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들의 범행이 그 원룸에서 그쳤을까요? 아, 이 뭐야? 아, 왜? 형사님은 그 2인조 강도살인범들에게 분명히 여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을 모두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형사님 눈에 딱 하고 걸린 거죠. 지난 10월 30일 서울의 한 술집에서 50대 여주인이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현장에 남겨진 증거는 용의자가 먹다 뱉은 포도씨와 희미한 족적분.
손님으로 가장에 들어와 함께 술을 먹다 범행한 것으로 추정될 뿐 수사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서울 주점에서 여주인이 또 살해되는 사건이네요. 네. 또 살인이네, 또 살인. 그러니까 근데 여긴 천안이고 저긴 서울인데 살인 사건인 거 말고는 비슷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곳이 최 씨가 거주하던 상계동이었습니다. 천안에서 사건 나기 보름 전쯤에 발생했는데 주점 여주인이 목에 졸려 살해당한 것도 비슷했고 저희 사건처럼 범인들이 성범죄로 위장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냥 범인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지금 목을 졸라 또 살해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범죄로 유장. 그러면 정액을 남긴 건가요? 제가 이 사건 상계동 주점 살인 사건 났을 때 현장에 나갔었는데요. 피해자 몸에 DNA는 없었는데 하의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원룸 살인 사건 현장처럼 실제로 성폭행을 한 흔적이 없어서 성범죄처럼 위장을 했던 거고요. 주점 여주인이랑 같이 술도 마시고 안주도 먹고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문을 싹 지우고 자신의 DNA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룸 살인 사건이랑 동일범의 서형으로 본 거죠. 그래서 DNA가 일치했나요? 예, 일치했습니다. 보름 만에 또 살인을. 아휴. 도대체 2명이나 살해하면서까지 훔친 돈은 대체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10,000원이었습니다. 술값 5만 원을 선불로 지불했는데 살해하고 돈통을 봤더니 4만 원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원룸에서 훔친 기금속은 모두 모조품이었고 그래서 하천에 버렸다고 했고요. 저희가 일주일 만에 하루 차이로 두 사람을 검거했는데 일주일 뒤에 범행을 또 저지를 계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미 뭐 폭주를 하고 있던 때였던 아 거죠. 진짜 검거가 안 됐으면 이거 진짜 계속 3차, 4차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 씨와 강 씨 둘 다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특수강도 2건, 특수강도 미수 1건이 또 추가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휴, 참나. 이미 뭐 그랬겠죠. 계속되어 왔던 거죠. 야, 이거 안 잡았으면 계속 진짜. 계속 어우,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끔찍하네요. 전국을 돌면서 아마 다 이와 같은 돌아다녔을 거야. 범죄를 계속 네. 저질렀을 거예요. 맞아요. 전국을 돌면서. 즐겨봐 이 채널.